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도심 탈출 2 파트 2입니다. 저는 도심 탈출을 파트 20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다른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제 도심 탈출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이날에 마을에서 그죠? 좀 큰 빌리지 마을을 만들었고 타운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타운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티에서 큰 도시를 만들고 사람들이 막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들이 시티 도심 대도시로 이동을 했느냐 하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일자리였습니다. 자, 일자리가 대도시로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제조업도 우선은 제조업은 반드시 대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 도심에 가까운 곳에서 제조를 하여서 소비재로 팔죠. 대도시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판매를 그죠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대도시에. 자, 그러나 일자리가 필요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일자리. 대도시로 모이는 이야기가 일자리가 있다. 또는 아이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문화생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야기 있다면 어떤 시대로 가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일자리가 필요 없는 시대로 갑니다. 고령화 시대가 와서 고령 인구들은 그죠? 연금으로 먹고 살아.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본소득 시대입니다. 기본소득을 이제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2030년이 되면 기본소득, 우리나라의 경제는 반드시 지구촌의 절반이 기본소득을 나눠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나눠주는 거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으면 데모하고 파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봇 일자리 시대입니다. 로봇 시대예요. 로봇이 사람 대신에 일을 하는데 뭐 사람까지 도심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앉아서 일 안 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교육. 자, 노동 때문에 도시로 갔다가 교육 때문에 도심으로 갔어요. 아이들. 그런데 저출산 시대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를 낳아서 이미 다 키웠어요. 저출산 시대입니다. 한 명만 키우면 돼요. 그래서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도심으로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또 기술은 메타버스 시대, 그죠? 이제, 시골에서도 인터넷이 되고, 그죠? 와이파이 다 똑같은 속도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가 오기 때문에 또 다시 도심 탈출이 시작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도심 탈출의 이유는 코로나였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재택근무화 시켜버렸어요. 그냥 도심을 폐쇄했기 때문에. 왜? 도심에서 가장 먼저 질병이 퍼졌어요. 왜? 도심 같으면 아파트에서 그죠? 화장실에 창문을 통해 가지고 쫙 모든 그 아파트의 모든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도심에서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걸렸죠. 그래서 자, 도심 탈출의 이유, 고령화 시대에 기본소득 시대에다가 일자리가 필요 없어요. 로봇 시대에다가 거기에다가 메타버스 시대에다가 저출산 교육으로 도심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거기에 코로나까지 왔다. 그죠? 대여섯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심 탈출을 탈도시화라고 하기도 하고 디어바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파트 2입니다. 10가지 새로운 예측이 나왔습니다. 도시화가 역도시화로 옛날에는 도시로 사람이 계속해서 이동한 이유는 일자리하고 교육하고 문화예술하고 이제는 다 가능해서 시골에서도 그래서 역도시화로 이동함에 따라서 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도 역전되고요. 필터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기존 고급 주택 재고를 저소득 부동산으로 이제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미국의 북동부는 저 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뉴욕의 위쪽에 북동부 메인주 옛날에 처음에 미국이 발달했을 때 그곳에서 발달했죠. 그래서 거기에 MIT도 있고 하버드도 있고 굉장히 북동부가 부의 중심이었다가 이제 서남부
로 내려갑니다. 캘리포니아 이쪽으로, 그죠? 캘리포니아 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텍사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서남부로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불이나 재난재해에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서남부는요, 지금 별 생각 없이 사람들이 막 대도시 규모로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그쪽은 산불이나 재난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10가지 새로운 예측들을 한번 보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년 이 칼럼은 탈도시화 이야기인데, 디어버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이미 글을 썼습니다. 이 토마스 프레이가. 그때 우리 모두는 전염병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상상을 했었죠. 근데 끝이 나지 않고 2년, 3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는 이 편리한, 관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업들이 절망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죠? 돈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 일을 시켜야 되죠. 근데 도심에 출퇴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도시들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직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이제, 그죠?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을 활동화시킬까, 관심을 가졌습니다. 통근 요구사항에서 벗어나,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익이 있고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주택시장의 이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일꾼들이 원격으로 이동하고 로그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그 정보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를 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서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도심 탈출입니다. 도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사를 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시 도심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이야기죠. 팬데믹 이전에는 미국 직원의 17%가 원격으로 풀타임을 일을 했습니다. 근데 팬데믹 기간 동안 수치는 44%로 증가했고요. 그 수치는 그렇게 높게 유지되지는 않겠지만은 뉴노멀 시대에는 앞으로 그래도 그 옛날보다는 2배에 달하는 30% 아래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30% 이야기하죠. 재택근무가 30%, 지금 현재 40~50% 됩니다. 절반이 재택근무. 그래서 다시 일자리로 사무실로 되돌아간다고 치더라도, 그죠? 30~40%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디어버나이제이션이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드시 저절로 교정이 되는 시계추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토마스 프레이 같은 이런 예측을 한 사람들은, 미래학자들은 도심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그죠 느려지거나 도심으로 안 돌아갈 것이다. 이미 예측을 했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요. 특정 추세와 경향은 반전되지 않는다. 도심으로 시계추처럼 완전히 나왔던 사람들이 다시 똑같이 복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남는다. 작년 초에 논의한 바와 같이 디어버나이제이션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항아리를 휘젓는 믿을 수 없는 정도의 긍정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휘저어가지고 저 밑에, 그죠? 저 밑에 깔려있던 이런 그 부를, 그죠? 막 휘저어서 같이 나누는 거죠. 문화의 관점, 자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도시의 이동을 함께 탈도시화와 함께 흘러갈 것이다. 이전 도시인들은 차례로 혈압이 20포인트 감소되고 평면도가 30% 더 넓어진과 함께 관심과 간들. 그러니까 그죠? 20포인트로 혈압이 내려갔다라는 정도까지 사람들이 여유롭게 지내면서, 그리고 도심에서는 자꾸 고층으로 올라가잖아요. 땅값이 비싸니까. 근데 지방에서는 평면도 30% 더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죠? 더 봅니다. 더 살펴보면 누가 움직이나 우선 볼게요. 레드핀 보고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LA, 뉴욕, 시애틀, 워싱턴 DC 주택 구입자들이 2021년 1월에 가장 많이 떠나서요. 대도시 지역으로 2021년 4분기와 그죠? 변함없이 다른 대도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유출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워싱턴 DC 사람들이 그 주변의 도시로 이사를 많이 갔다.
또 redfin.com의 주택 검색자가 도시로 이사하는 것보다 떠나려고 했는지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런 겁니다. 미국 인구조사 데이터 분석은 원격근무, 재택근무로 기회가 특히 도심 지역 거주자들을 많이 교외에서 끌어들이고 있음이 분명히 나타났다. 우리는 중앙도시 지역의 상대적인 인구 감소가 완전히 이런 이전 이사 결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은 지적해야 된다. 해당 지역의 출생률 감소와 전반적인 이민 감소 이런 걸로 역사적 대도시가 자연 성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자연 성장은 안 하고 이제는 안 된다. 대도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움직이는 이유를 볼게요. 5개의 도시가 각각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5개 지역으로 포함되고 5개 중 4개, 시애틀을 제외하고는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해서요. 10개 지역에 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분명합니다. 5개 지역이 아까 이야기했던 시카고, 뉴욕부터 시작해서 워싱턴 DC, LA 이런 지역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체증이 심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 move.com에서 매혹적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인들이 최근 이사를 하는 주요 이유로 재정, 경력, 가족 고려사항이 언급되어 있지만 목적지에 영향을 미치는 2차적인 요인으로는 정치와 문화가 일반적으로 결정하는데 많은 이유가 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포트를 휘젓고 양극화를 무너뜨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이는 좋은 징조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과 그에 상응하는 편안함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나는 이곳에 살기가 싫어. 왜냐하면 여기 전부 다 빨강이들이 살아. 여기는 전부 파랭이들이 살아. 파란 사람들이 살아. 그러니까 공화당이 살아. 민주당이 살아. 예, 이렇게 목적지, 문화,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이사 가는데 고려가 되었다. 재정이라는 게 제일 처음이겠죠. 우선 도심에서 너무 돈이 많이 쓰여요. 그죠? 쓰임새가 커요. 그래서 약간 우선은 한 달에 적게 렌트비를 내는 곳으로 이사를 가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으나 조금 시골로 가나 경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사를 가죠. 가족. 이제 노인 둘이, 은퇴한 부부가 사는데 뭘 도심 한복판에 살 필요가 없죠. 이런 가족들의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점점 더 이동하는 사회에, 돈을 절약하고 교통지옥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으로 가진 않는다. move.com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이사의 20%만이 다른 주로 갔습니다. 100% 중에 20%만 다른 주로 갔고요. 43%는 같은 도시 내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조금 더 교외로. 나머지 48%는 100마일 미만이었습니다. 100마일 미만이라는 거는 1시간 가까이 조금 떨어져서 더 시골로, 약간 시골로 간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주까지 우리나라 같으면 도를 경기도에서 저기 어디 충북으로 이사를 갔다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나 보다 모험적인 재배치에 관련해서 move.org 설문조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추운 날씨 4개 주는 분명히 인구 손실 지역이다. 오레곤, 펜실베니아, 뉴저지, 일리노이는 떠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상위 10개 주에 있지만은 인구 관점에서 상위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구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또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대도시긴 하지만은 아주 추워가지고요. 오레곤,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뉴저지나 일리노이 같은 데는 사람들이 더 따뜻한 곳으로, 추운 날씨로 간주되는 곳에서 더 따뜻한 도시로 갔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이사한 상위 10위권은 콜로라도, 워싱턴, 뉴욕, 추운 날씨로 간주되는 이 주는 3개 주에 포함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10가지 예측입니다. 동북아의 쇠퇴는 계속될 것이다. 동북아가 여기 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버드, MIT 다 모여 있는 이 워싱턴 DC 위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인주나 이런데 그 지역의 주들은 주민들이 경쟁하기 위해서 계속 스스로 재창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남부와 서부, 남서부, 특히 남서부 지역에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장이 있을 것이다.
저 미국에 땅 살려면 남서부 쪽으로, 그죠? 캘리포니아 밑에 주로 뉴멕시코, 뭐, 그죠? 아니면은, 뭐 가장 많은 오스틴, 텍사스라든가 뭐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특히 주요 제조업체는 시장과 직원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다. 재료, 부품 공급업체 이런 것이 미래의 공급망이 더 짧아지고요. 미국 기업에는 미국 기반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공급업체와 협력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밀집하게 그 부근으로 많이 이사갈 것입니다. 블루칼라 작업은 일자리는 직원을 따르고 직원은 블루칼라 일자리를 따릅니다. 따라다닙니다. 이 말이죠. 주기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블루칼라 일자리는 많은 블루칼라 사람들을 모으고 블루칼라 사람들은 또 그런 일자리를 따라가고 그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런 겁니다. 정치는 그죠? 균질화된다. 정치가 빨간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빨강, 파랑 막 섞인다 이런 거죠. 대부분의 정치 지도는 도시화 지역에는 민주당이 집중되어 있고 농촌, 도시, 뭐 지역 이런 곳은 공화당이 다수 집중되었습니다. 미국입니다. 도시인의 이주는 많은 지역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는데 충분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집중은 이제 줄어듭니다. 빨간색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55대 45 선거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해당 선거구에 65, 35 유권자 분할이 있는 경우와 접근이 이제 달라야 되겠다. 지역 열차 여행이 부활할 것이다. 자, 다시 열차 여행이 다시 기차를 많이 타고 돌아다닐 것이다. 여객 열차가 전국에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여객 열차, 기차를 사람들이 타지 않았다가 이제 그 도심에서 이 도시로 저 도시로 옮기는데 기차를 많이 탈 것이다. 자동차 운전보다는 기차를 많이 탈 것이다. 대도시는 관광객을 수용합니다. 그러면은 텅 비어가는 대도시는 뭘 하느냐? 높은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인구 감소와 기업 존재감의 감소를 감안할 때 도시의 문화 행사 제공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제 엔진이 될 것이다. 텅텅 비어가는 도시에서는 그죠? 사람들을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말에 대도시의 쇼를 보고 전문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고급 식사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살았던 중심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는 텅텅 비게 되고 하지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요? 관광객. 이사 갔어요. 이 동네 살다가 이사 갔던 강남 한복판에 살던 사람이 이사 갔다가 주말이나 그죠? 한 달에 한두 번씩 다시 대도시에 와서 고급 식사를 즐기거나 쇼를 보거나 문화 활동을 하거나 이제 반대로 옛날에는 그죠?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밖으로 공기세로 그죠? 좋은 공기 맞으러 시골로 놀러 갔다가 오다가 요즘에는 반대가 됩니다. 대도시는 텅텅 비고 교회에 살던 사람들이 대도시에 가서 한번 멋진 식사, 고급 식사 한번 하러 갔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쇼 한번 보고요. 문화생활하고 즐기고 나옵니다. 도시는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 섬긴다. 그러니까 도심 지역이라든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의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는 뭐 부자들이 많이 살았지만 요즘엔 다 강남으로 이사 갔기 때문에 도시를 탈출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의 정치인들은 종로의 국회의원들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 모든 사람이 모바일이나 원격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심에 남겨져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많을 것이다. 도심 부동산 필터링에 대해서 그죠?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지금 부동산 집을 어디에 사야 할까 하는 사람들은 도심 탈출이 시작되었다.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이 트렌드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고 영구히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왜? 메타버스가 나오고 각을 끼고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뭐 아무리 시골이라 해도 와이파이 다 되고요. 그죠? 인터넷 다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그죠? 본질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아주 많이 적당하게 많이 모여있는 곳을 좋아하죠. 그래서 도시화가 역도시화로 이동함에 따라서 이거는 큰 트렌드고 결코 바뀌지 않는 트렌드입니다.
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도 역전되어서 필터링, 그래서 기존 고급 주택에서 저소득 부동산으로 전환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도심의 아주 부동산, 고급 부동산이 굉장히 비싸다가 이게 평준화되면서 값이 점점 내려가요. 도심에서는 점점 내려가고 아주 싼 시골의 부동산은 그죠 약간 올라가는 이런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출산율과 가족 규모가 이제 증가하죠. 가족에게 적합한 주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 많은 커플이 가족을 형성할 것이다.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아이 한 명 낳아가지고 뭐 그렇게 그냥 아웅다웅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더 많은 커플이 더 많은 아이를 출산한다. 이건 미국의 상황이죠. 다른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많은 커플이 그죠 이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스와 스포츠 보도는 미국의 연안 지역에 덜 집중된다. 그리고 이제 감사한다. 뉴스 회사나 그죠 언론사, 방송사가 미국의 연안 지역에 캘리포니아 그죠 스포츠 보도도 이런 쪽이 집중되어 있었죠. LA에 할리우드가 있어요. 이런 연안 집중이 덜 집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산불과 허리케인은 더 많은 인명피해를 입힐 것이다. 모든 지역에서 그죠 고유한 자연재해가 날씨 관련하여서 특히 기후변화 때문에 더 많은 화재, 더 많은 산불, 더 많은 재난재해가 일어납니다. 태풍이라든가 그죠 허리케인이 일어납니다. 서쪽과 남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산불과 해안의 허리케인 이런 경로에다가 지금 이 주택이 건설이 되고 있어서요. 이들이 재난 피해를 많이 입게 될 것이다.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나오면서 이제 부동산을 그죠 탈도시화 디어바니제이션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는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요. 진행 중인 다른 추세를 가속화하면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안내를 했고요. 더 할 것이라고 봅니다. 비록 단기간에 더 느린 속도로라도 디어바나이제이션이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죠 시계추는 그죠 뒤로 물러나고 도심은 그런대로 그죠 번성을 하지만 오히려 도심을 탈출한 사람들이 주말에 도심에 와서 저 멋지게 식사 한 끼 하고 가는 코로나의 고립으로 도심 탈출은 여전히 우리의 기억에 확고히 자리 잡고요. 탈도시화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디어버나이제이션은 반드시 실제 인구수 감소를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가 인구수가 팍팍 줄었다라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그곳에 메인 집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이제 이사를 와서 샌프란시스코, 뉴욕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뉴욕,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그죠 밖을 나갔다가 밖에서 살면서 이제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들어왔다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겁니다. 자, 시카고와 같은 북동부, 중서부의 많은 도시를 포함해서 많은 주요 도시에서 실제로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거는 인구 통계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요. 북동부는 인구를 감소하고 있고 남서부는 인구가 그죠 많이 이동해서 인구가 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탈도시화 또는 탈중앙화 이것이 영어로는 디어바나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고령화 시대에 거기에다가 기본소득 시대에 거기에다가 로봇 시대에 노동이 필요 없어서 도시에 꼭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 이제 저출산 시대에 교육도 전부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 교육이 꼭 도심에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학원에 안 가요. 아이들이 학원 소멸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뇌에서 칩을 박아서 엄청난 정보를 받는 시대가 올해부터 옵니다. 그죠? 올해부터 오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에 그 많은 교육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죠? 강남의 한복판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의 한복판에는 엄청난 매연으로 환경오염이 최저입니다. 교통체증이 최저입니다. 교통체증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달달 가슴을 졸이는 경우 수명에 관이 있습니다. 10년 빨리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2020년부터 탈도시화, 탈중앙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중소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었다. 디어바나이제이션이 시작되었다. 이게 파트 2입니다. 저는 나중에 파트 3 해서 쭉 계속해서 할 겁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탈도시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자, 감사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드려요.